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청소년 문제와 보호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공부하느라고 애쓰고 많으셨는데요. 이제 곧 여러분들 기말 시험도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청소년과 인생 교육에 관한 내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일 먼저 인성교육에 대한 개념입니다.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뭘까요? 인성교육은요,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갖고 와서요, 타인과 공동체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갖다가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갖다가 우리는 인성교육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성이란요,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및 특성 그리고요 인간의 성품으로서 성품은 꼭 그 사람의 성질과 품격을 의미하죠.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품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질은 마음씨가 되는 바탕이고요. 품격은 그 사람의 됨됨이로 외형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성은 성품이 동요가 되겠죠. 인성은 곧 성품과 같은 뜻이 된다는 뜻입니다. 인격, 인간성적이 있으며 인성교육을 교육적 입장에서는 인격교육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인격이 완성의 주안점을 두는 인성교육은 로크가 특히 강조한 교육으로요. 존 로크가 강조한 것으로서요. 인격은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고 자신의 기분을 조절하며 오로지 인성이 최선일 것이라고 명령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보다 세부적으로 학자들이 도대체 인성교육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우성은요, 인성교육을 지식교육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일종의 가치교육이라고 하십니다. 지식만이 전부도 아니죠. 여기에 지식에다 플러스 사람다운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일종의 가치가 있는 교육이라고 본 겁니다. 지혜보다는 또 다른 한편의 가치가 있는 그런 교육을 갖다 이해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인성교육을요, 편한 용어로서는 전인교육, 또 인간교육, 참교육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들 모두 교육을 통해서 지적, 정신적, 신체적 균형이 있는 발달을 통해 도덕성이 있는 인재와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실례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그 회사 사장이요, 유능한 직원을 선발해야 되겠다고 싶어서 한 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채용해 보니까요, 어떤 것으로 채용한 방법을 갖다가 시험을 치렀죠. 가장 1등 했습니다. 모든 점수에서 all A+, 가장 1등한 사람을 써보니까 아주 머리가 도니까 명석하고 빠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근무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머리는 명석하고 좋은데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연약해. 신체가 허약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되게 일주일에 뭐 한 3-4번은 빠지는 거예요. 머리 좋다고 해서 신체가 허약한 사람이 회사를 등한시하면은 업무를 볼 수가 없잖아요. 사장이 후회한 겁니다. 야, 이거 정말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공부도 잘하고 신체도 건강한 사람을 뽑았어요. 자, 신체 건강하고 몸이 튼튼하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일을 시켜봤어요. 신체는 건강한 몸편은 일은 잘하는데 이 사람이 또 어떤 성격이 있는가 하면 뿔뚝 성격이 있어요. 오는 고객들과 해서 쌈만 하는 겁니다. 시비를 걸고 성과를 부리고 사람을 쫓아내고. 자, 이래서는 회사에서 직원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인품입니다. 그래서 사장은 다시 생각했죠. 야, 이거 참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부도 잘해야 되고 몸도 튼튼해야 되고 또 성격도 좋은 사람을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다 좋은 거예요. 이제 성적도 좋지요. 실력도 있다는 뜻이에요. 건강하죠. 회사 잘 나옵니다. 또 성격도 좋아서 싸움도 안 해요. 다 된 줄 알았죠. 근데 이 친구는 다 좋은데 게을러요. 일을 하면 좋겠는데 게을러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출근했다고 해서 게으르니까 딴짓하고요. 다른 책 보고 나가서 애기 좋아하는 것이고요. 아하, 그래야 사장 깨닫는 겁니다. 이것도 안 된다. 그래 이분은 어떤 사람을 뽑았을까요? 실력도 있어야 되고요. 몸도 건강하고 성품도 좋아서 남과 싸움도 하지 않고요. 성실한 사람을 뽑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사회에 적응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요. 지적, 정신적, 신체적 이것들이 전부 다 맞고 도덕성까지 있는 그러한 인재를 뽑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양성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떤 학생하고 제가 전화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교수님은 학교에서 공부만 가르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학생은 판단할 때 참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이구나. 왜냐하면요. 이 학생은 사회를 갖다가 너무 극단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전인교육, 인간교육, 참교육이 되도록 지도하는 것이 교수의 임무고 학교에서 할 일이라는 것을 잘 몰랐던 거예요. 학교는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지식만 가르쳐서는 이 하나만을 갖다가 양성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보다 더 폭넓은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성교육은 인지적 요소와 정의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지만 대체로 정의적 요소에 더 비중을 두고 사람의 됨됨이, 인격 행동, 태도, 가치관 등을 올바르게 위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생교육에서 이 정의적 요소를 갖다가 우리가 빠진다면은 사람이 됨됨이가 안 되거나 인격적이 못하거나 행동이나 태도나 가치관이 잘못됐다면 큰일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대학교 나올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외려 더 악영향을 미칩니다. 법을 하면 법을 악용하려고 들 것이고요. 세상을 갖다가 잘못 바라보면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쓴 안경이 가치관이 만약에 푸른 안경이라면 이 세상을 푸르게 보고 빨갛게 칠한 안경을 꼈다면 빨갛게만 보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성은 인간 본성으로 이해할 경우에 인성교육은 본성 또는 심성을 실현하도록 추진하는 활동 또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러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알아본 것이고요. 자, 다음은 인성교육이 왜 필요한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인성교육은 오늘날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의 목표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인성교육은 오늘날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의 목표인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외 모든 사람의 됨됨이까지를 정의적인 문제까지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도덕교육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지식과 덕을 갖다가 가진 학교 교육은 지식 교육에서 치우쳐 있거나,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그해졌거나 인성교육 더 절실한 교육 목표로 현실에 부합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은 자기 존중에서 출발해서요, 자기 자신을, 나를 갖다가 괜찮은 사람, 인정받을 만한 사람으로 출발해서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나아가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과 수행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고요. 전인적 인간 교육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전체적인 인간, 아까 제가 직원 하나 채용하는 예를 들었죠. 전인적 인간 교육을 위한 필수적 과정이며 바람직한 인간성을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성 교육이 필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성교육은 도대체 어떠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가를 갖다가 알아보겠습니다. 인성교육은요, 우선 제일 먼저 마음으로부터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데, 알면 지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요, 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인성교육은 마음을 갖다 근본 바탕으로 한다. 마음을 갖다가 근본 바탕으로 한다는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근본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일은 한편으로는 반드시 사람 됨됨이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바탕은 지, 정, 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마음 바탕 그렇잖아요. 마음은 지, 정, 의로 교육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교육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인성교육은 마음의 바탕으로 된 교육으로서 지, 정, 의를 교육하는 교육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다르게 보는 여러 가지가 학설이 있으나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조윤승이라는 그 학자는 인정 구성 요소를 크게 자아 존중 의식과 타인 존중 의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이런 의식으로서 민주 시민 의식을 제안했는데 이어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 존식 의식이라는 것은요, 인성 교육을 자아에서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원래 선할 뿐 아니라 누구든 행복하고 생산적이면서요, 자아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성교육은 학습자가 생내적으로 지니고 있는 본성 또는 심성을 실현하도록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아존식의식은요, 인성교육에서 자아존식은 인성교육은 자아에서 출발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개인의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존감과 자아 존중감은 다르죠. 자존심은요, 남과의 비교해서 나타나는 현상임에 비해서 이거는 나 하나를 절대적인 가치에 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타인 존중 의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마다 다른 욕구가 있죠. 모든 사람은. 전 인구가 60억이라고 합니다. 60억이라는 인구는 다 개인마다 다른 욕구가 있고 또 이런 욕구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런 욕구로 인해서 사람들은 서로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 필요한 것이 즉 기본적으로 작동하고 작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도덕이라는 것입니다. 도덕이 옳은 것이, 옳은 길을 가는 것이, 옳은 것을 통해서 이 갈등이 해결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성교육에 있어서는 자존심 의식을 키우고 타존심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갈등을 해소하는 것으로서 도덕이 결정적인 요소를 한다는 것이죠. 다음에 민주시민 의식이 있는데요. 이는 인성교육은 개인의 덕뿐만 아니라 민주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갖춰야 할 도덕적인 인성발달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공적 문제가 연루되었을 때 개인의 이익에 대한 감정이 이끌리지 않고 시민적 덕을 향상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주시민의식 결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사를 분별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봤죠. 자기 자식이나 자기 친인척을 갖다가 비리로 공직에 임명한다든가, 또 어떤 회사 전체 공공적인 것을 자기 개인의 사적인 아는 사람에게 뭐 사업을 건을 준다든가 해서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바로 민주시민 의식이 결여해서 나타나는 것으로서요, 이런 것들이 인성교육의 구성 요소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의 구성 요소는 자존적 의식을 강화하고요, 타인존적 의식을 강화시키고 민주시민 의식을 갖다가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인성교육진법 제정의 의미와 그 과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크게 나눠 그 두 개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정신적인 면에서 인격을 도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을 도야시킴으로 해서 인간다운 삶을 지향할 수 있는 인성교육, 그것이 첫 번째고요. 다른 하나는 물질 생활을 하는 데서 필요한 제반 기술을 익혀 편리하고 또 풍요한 삶을 지향할 수 있는 과학 교육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교육과 과학 교육, 그것이 우리가 두 개의 큰 교육을 내용으로 분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행복하게 살려면요, 이 두 가지 교육이 병행되어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절대 치우쳐서는 인간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제하는 교육에서 우리는 인성교육과 과학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엔 물질 위주 삶의 폐해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근래에는 과학이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물질 문명이 급격한 발달을 이룩했고요.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정말 노동과 억압에서 있던 그 고단한 삶을 갖다가 벗고요, 풍요롭고요, 또 부유한 삶에 다가갈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물질적 풍요만이 인간의 행복의 최고의 가치냐 생각해서요, 돈과 권력 등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찾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이익만을 찾아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는 그러한 현상 때문에 효, 의리, 배려, 상승과 같은 인적 가치들은 돈과 권력과 같은 물질 앞에서 힘을 잃고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상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과연 이것이 전부인가를 한번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타인에 의해서 예의를 잃고요, 부모에게는 효를 잃었다. 공동체의 자인과의 관계에서 배려나 소통, 책임, 상생, 협력의 가치를 잊어버렸다. 부와 권력 같은 물질의 가치, 이익만 추구한다면 이거 참으로 이 사회는 곤란한 사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 이기적인 삶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문명사를 만들기 위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는 것입니다. 자, 물질적 가치만 소중히 하는 사회적 전시가치를 아울러 중시하는 이러한 사회로 우리는 바꿔나가야 하겠죠. 그래서 물질과 정신이 균형된 참 문명 사회를 갖다가 일어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듯이 함께 살 안전한 공동체를 물려주는 교육의 내용이고요. 서로가 나의 사사로운 가치에 앞서서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상호 존중하자는 올바른 인성교육을 하자는 것이 바로 인성교육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재산을 갖다가 이제 갖고 있던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 재산을 누구한테 물려주나요? 자식한테 물려주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렇게 재산 같은 것도 사사의 재산만 자손에게 물려주지 말고요. 함께 안전한 공동체 세상에 물려주는 그런 세상입니다. 미국 사회가 바로 그런 세상인데요. 자식들은 별로 안 물려주죠. 전부 다 공적적이게 보입니다. 사회에 기부하는 것이죠. 사회에 헌납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풍이 우리 공동체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러한 공동체에서 상호 가치를 통해서 존중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인성교육의 방법은 약 3가지가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성교육은요, 한 번 일회성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죠. 1시간에 달성되어 있으면 얼마 좋아요. 일회용으로 달성되면 뭐 그거 쉽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성교육은요, 과학 같은 지식만 넣는 교육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를 갖다가 목표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뭐 10년, 20년 또는 뭐 몇 세대를 이렇게 거쳐서 가는 겁니다. 참으로 지단한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교육이에요. 인성교육이 무너진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사회가 아니죠. 그래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는 그러한 교육이 인성교육이지만 인성교육은 절대 세대를 거르고 더 100년이 가든 200년이 가든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핵심 가치 덕목이 무엇인지를 갖다 세우고 이를 가르치고 배우고 또 가르치고 또 배우고 하는 것입니다. 설사 눈에 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목표가 있는 것을 잊지 말고 교육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의 평가가 있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실질로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교육자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것이고요. 다음은 인성교육 과제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인성교육법 진입부 제2명 과제는 나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도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한 성품과 영역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자, 주요 내용은 목적이 올바른 인생가치 심리 육성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국가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성교육진흥법 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 인성교육진흥법에서요, 국가와 사회 책무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인성교육진흥은 국가와 국가지방단체의 공동 책무를 우선적으로 밝히고 있고요. 체계적인 정책 수립 시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본 방향에 대해서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계획을 갖다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장기계획적인 인성교육 정책을 수립하고요. 또 이런 계획을 만들고 공청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에 관한 것을 기존을 마련되어 있고요. 인준에 관해서 나왔죠. 인증제를 규정하고 있고요.
인증 주체는 교육부 장관이죠. 평가도 이제 16조에 나와 있고요. 연수도 나와 있습니다. 연수관에는 그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학교가 인성교육에 참여한다는 내용, 참여하고 정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성교육 실천하기 위한 지원 과제가 학교에서 현장 의견을 수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상으로서 이제 오늘 청소년 문제와 보호 모든 과목을 총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를 치르고 이제 한 학기를 마쳐야 되는데 청소년 문제 행동의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것을 느꼈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좋은 청소년 지도사가 되는 여러분들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